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서 제일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 아시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책명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거죠. 이 책에서는 아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고 이집트의 쿠프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나소스의 마우솔로스의 영묘, 로드 아일랜드의 태양신 동상, 알렉산드라의 등대. 이상 7개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현재 남아있는 건 쿠프 피라미드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전설로만 남겨졌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당연하고 생각하는 게 쿠프 피라미드라도 남았으니 그렇지, 아니면 이 책은 그냥 한 괴담으로만 봤겠죠. 아틀란티스처럼 말이죠. 그런데 고서에서 기록한 많은 것들은 단지 지금 존재하지 않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모두 고대인들의 상상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존재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공중정원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쿠프 피라미드는 이집트 95개의 피라미드 중 제일 큰 피라미드입니다. 변의 길이가 230m, 높이가 236에서 237m. 추측으로는 처음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높이가 140m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의 풍화작용 등 세월이 흐르면서 좀 내려앉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쿠프 피라미드 옆에는 또 작은 피라미드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제일 큰 쿠프 피라미드이고 그 옆에가 조금 작은 피라미드입니다. 추측으로는 쿠프 피라미드는 공원전 2560년에 건설했는데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했고 약 20년간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전체는 돌로 쌓아서 만들었고 크고 작은 돌은 예측으로 약 23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일 큰 돌은 60톤까지 무게가 나가고 다른 돌들도 평균 2.5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 60톤짜리 돌은 지면에서 5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큰 돌을 그렇게 높은 데까지 운반했으니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쿠프 피라미드는 또 어떤 불가사의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고 이집트는 기계나 장비가 없는 시대입니다. 2톤 넘는 돌을, 그것도 230만 개를 또 그렇게 높은 데까지 쌓아 올린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현대에서도 이런 건축을 하려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최초의 상상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흙으로 경사지를 만들어 돌을 옮겼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경사지를 만들고 돌을 한층 쌓아 올리고 또 뒤에 경사지를 한층 올리고 다시 돌을 한층 쌓아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돌을 옮기고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쌓은 경사지도 140m까지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2.5톤의 돌을 경사지를 통해 140m까지 옮기려면 이 경사지의 각도는 5도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이 경사지의 길이가 아주 길다는 거죠. 약 1.6km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돌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1.6km까지 가서 옮기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40m 높이에 1.6km 길이의 경사지를 만들려면 필요한 흙과 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수학자들은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이런 경사지를 만든다면 그에 필요한 흙과 돌은 이 피라미드가 필요한 양과 같다고 합니다. 즉 피라미드 하나 만들기 위해서 2배의 자재를 필요로 하는 거죠. 후에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피라미드는 20년을 거쳐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사지까지 포함해서 약 460만 개의 돌이 필요합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자고 일을 해도 2분에 1개씩 쌓아야 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 2분에 2.5톤짜리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라고 해봐요. 할 수 있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외계인이 건축할 수밖에 없을까요? 진짜 영화 엑스맨에서처럼
최초의 도련변이가 초능력을 이용해서 건축했을까요? 자, 여기서 다른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건축학가 장 피에르 우댕은 피라미드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분의 방법에 따르면 피라미드의 하부 3분의 1은 경사지를 통해 건축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경사지를 이용한 게 아니라 피라미드 안에 라선형 복도를 만들어서 조금씩 감돌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복도를 통해서 돌을 조금씩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부를 라선형으로 만들면 그 늘어나는 길이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복도도 만들어야 하고 경사각도 너무 가파로우면 안 되죠. 제일 결정적인 건 현재까지 피라미드 내부에서 복도를 만들었었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한 고고학자가 이 방법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분도 다른 건축 방식을 생각해냈죠. 지금 피라미드는 밖에서 보면 다 아주 큰 돌로 쌓여 있지만 안에는 그렇게 큰 돌이 아니라 자갈 같은 것이나 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자갈이나 흙이라면 운반하는데 많이 수월하죠. 그런데 문제는 피라미드 안에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냥 한 가지 가능성일 뿐이죠. 만약에 진짜 이 고고학자가 얘기한 대로라면 이 작업시간은 대폭 줄어들겠죠. 후에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했던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추측이 가능한 게 여기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인구가 거주했고 동시기에 피라미드를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현재 추측으로 그때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참여했죠. 이건 좀 비현실적입니다. 게다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분의 돌 하나씩, 아님 내부에서 2만 명이? 뭐 어쨌든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인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당시 이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아주 정밀한 피라미드를 짓는 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야, 왼쪽으로 좀 더! 아니 밑에 하나 뭐 하나 받쳐봐! 이런 식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피라미드는 돌과 돌 사이가 아주 정밀하게 붙어 있었고 중간에 시멘트 같은 것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시멘트는 아니고 그런데 시멘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4,000년이 지나면서 돌도 풍화가 되었는데 이건 풍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뭔지는 모르죠. 성분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기계나 장비를 통해서 피라미드 안에까지 들어갔죠. 피라미드 안에는 일부 방들이 있는데 아래는 여왕의 방, 위에는 왕의 방이 있습니다. 이 여왕의 방이든 왕의 방이든 이건 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현대에서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이 왕의 방에는 관처럼 생긴 게 하나 있는데 화강암으로 제작되었고 아주 매끈합니다. 발견한 당시에 안에는 이미 미이라는 없었고 관곽도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 관은 화강암으로 제작된 거라고 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화강암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때 당시 기술로 얘를 이렇게까지 매끈하게 가공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찰스 피아치 스미스는 이 피라미드의 변 길이에 2를 곱하고 높이를 나누면 원주율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원주율을 제시한 사람은 공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입니다. 그때 당시 원주율은 3.14까지만 제시했죠. 그런데 이 쿠프 피라미드의 변 길이와 높이의 비례는 3.1415입니다. 그리고 쿠프 피라미드는 아르키메데스보다 2000년이나 더 빠르죠. 그럼 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원주율을 알고 있었을까요? 후에 이 찰스 피아치 스미스는 또 발견한 게 피라미드의 높이는 148.2m,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가 1억 4,820만 킬로미터, 딱 쿠프 피라미드 높이의 15배인 겁니다. 최근에 와서 사람들은 또 다른 숫자를 찾았습니다. 저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바로 쿠프 피라미드가 자리하고 있는 좌표입니다. 오늘 구글 지도를 한번 봤는데 이 쿠프 피라미드의 정중심의 좌표가 북위 29.979250, 광속은
299,792,458m 몇 초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거죠. 사실 좌표라는 것은 0.01만 차이 나도 실제로는 1km가 차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외계인이 생각납니다. 왜냐면 외계인은 광속을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고 이집트 사람들은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모든 것이 현대 사람보다 훨씬 초월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학자들은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자들은 다들 너무 책벌레야. 낭만이란 게 없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숫자라고 생각하면 이 세계는 뭔 재미가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더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데 한 표를 던지는 사람으로서 상상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정방형이 여기 있잖아요. 이 4개 면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북쪽이 지구의 정북과 딱 0.057도 차이가 있습니다. 0.057도가 어떤 개념인가 하면 피라미드의 변 길이가 230m잖아요. 이 230m를 3cm만 돌리면 바로 정북입니다. 그때 당시는 뭐 정밀 측정 장비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북을 찾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북극성을 보는 거죠. 북극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별도 변합니다. 공원전 2000년 전에는 북극성은 용자리의 알파성이고 지금의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알파성입니다. 고 이집트 사람들은 만약에 정북을 찾고 싶으면 이 자리에 서서 북극성을 겨눠야 합니다. 그럼 학자들은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정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정북을 찾았을까요? 후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고 이집트 사람들은 벽을 하나 세우고 벽에 나무를 꽂고 나무에 실을 하나 묶고 실에 돌을 하나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수평의 판을 하나 놓고 판에 나무 토막을 놓고 나무 토막에 2개의 얇은 막대기를 세우고 그럼 중간에 틈이 있잖아요. 이 틈으로 그 실과 북극성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 밤에는 북극성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선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밑판에 직선 표식을 해놓죠. 그리고 12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다른 편에 가 있잖아요. 그럼 북극성이 조금 움직였으니 다시 실을 보고 다시 밑판에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의 중간에 점을 찍고 직선을 그리면 바로 정북인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정북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은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고 이집트 사람들이 막대기 2개를 세워놓고 그 중간으로 실을 겨눌까요? 그리고 겨누는 게 별이잖아요. 별이 움직이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정북과 0.057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 정북은 지구의 정북과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오차는 거의 오차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가 없거나 유실됐다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는 방도 있고 복도도 있는데 피라미드 안에서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 설계도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피라미드는 살짝 지금의 3D 프린트 방식으로 위로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지휘를 할까요? 여기에 문을 하나 만들고 저기에 방을 만들고 중간에 복도도 만들고 느낌이 딱 하늘에서 보면서 지휘한 것 같지 않나요? 높은 하늘에서는 윗면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아폴로 계획처럼 고의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 짓고 나서 더 이상 피라미드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기술도 필요 없어 폐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폴로 계획은 미국이 폐기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 이집트 사람들은 폐기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90몇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하나의 설계도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설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대대로 물려받았죠.
예를 들면 한 피라미드는 A라는 사람의 지휘하에 지었다고 합시다. 시간상 다음 피라미드는 누가 지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피라미드의 문은 도굴꾼이 파는 자리입니다. 후에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남은 게 없었습니다.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겨갔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가면 도굴꾼이고 늦게 가면 고고학자일까요? 많은 유적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쿠프 피라미드는 모든 피라미드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럼 이 쿠프는 피라오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게 이 쿠프는 아무런 석상, 조각상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1903년에 쿠프의 코끼리 이빨로 조각한 7cm의 조각상 하나만 발견했습니다.